전문 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안을 탈출해서 밖으로까지 나왔는데요. 춥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실 49강의 8글자는 성정, 정일, 그 다음에 심동, 신피의 8글자입니다. 네. 자, 이제 글자를 이제 음과 혼을 설명해 주시고 네. 뜻풀이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성은 네. 본성, 성품 성자. 네. 정은 고요할 정자. 네. 정은 뜻 정자. 네. 일은 편안할 일자 또는 잃을 일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를 해석해 보면요. 본성 또는 성품이 고요하면 네. 감정이 또 편안하다, 정서가 편안하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심동, 신피의 심은 다 잘 아시는 마음 심자이고 네.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예. 신은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정신이란 말로 더 네네. 익숙하죠. 네. 네. 그다음 피는 피곤할 피자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네. 수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을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성자는 우리가 성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네. 일단 본성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예, 예. 네네. 이 성자 구조를 보면 왼편이 마음 심자고 오른쪽이 살 생자 또는 네. 날 생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자를 발음으로만 해석해서 형성자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의미까지도 역할을 했다 해서 형성과 회의를 겸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인 거고요. 네. 생은 살생자, 날생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본성 내지는 천성?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자 지금 좀 많이 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성격 할 때도 네네. 쓰고 남성 여성 그렇죠. 할 때도 성을 의미할 때. 네, 그렇게 쓰고 음. 혹은 뭐 성질, 성능 아주 복잡하고 포괄적인 음. 의미를 나타낼 때 네네. 성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왜 뭐뭐성 이렇게 해서 쓰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성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성자를 네네. 쓰죠.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도 네. 바뀌어지지 않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의 성자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진 이제 감정이나 네. 이제 성품이나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예. 것 중에서 본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잘 바뀌지 않는 것, 네. 고정적인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성자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정자하고 좀 대비가 되면 더 의미가 잘 이해될 것 예, 같습니다. 정자가 나오니까 그때 네.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그다음에 이제 고요할 정자인데요. 네. 예, 이 글자는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네. 이 글자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쁘다고. 네, 아하. 모양도 예쁘고 네. 의미도 제가 좋아하는 네. 한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왼편에 이제 청자가 푸를 청자가 있고 네. 오른편에 싸울 쟁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를 전통적으로는 이 청자가 의미 성분이고 네. 쟁자가 발음 성분이다 이렇게 아. 보는 학자도 있고 예. 청이 발음이 더 오히려 네. 그다음에 쟁이 의미 성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싸울 쟁자가 의미 성분이다 하면 왜 고요하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지 그렇죠. 설명하기가 좀 어렵는데 어렵죠. 예. 그냥 그게 발음이다 하면 네. 오히려 그냥 푸를 청자로 그냥 고요하다. 왜 푸를 청자가 제가 전에 본 기억에 의하면 그 우물 안에 있는 정자처럼. 모양, 네네. 우물 정자 위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양이어서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이 고여 있어 깊은 물이 맑고 고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자 같은 경우는 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이게 고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살핀다는 아. 의미로 해놨어요. 살필 심자.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것과 살피는 것은 의미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살펴보려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변도 좀 조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세히 관찰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조용하다, 고요하다, 안정되다 이런 의미가 확대된 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네. 청이 의미가 아니라 발음이다라고 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갑골문이나 고문자를 보시면 네. 청자의 위치가 또는 그 전체 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구퉁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귀퉁이를. 그래서
이거는 주요 성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첨가된 발음 성분일 네네. 거다 이렇게 네. 추정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핀다는 의미에서 네. 오늘날에 안정되다, 고요하다라는 의미가 나온 게 더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청자를 의미 성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 예. 이제 정자인데요. 아까 이제 성하고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정자는 이것도 이제 형성자죠. 이거는 그렇죠. 예 마음인데 이건 오른쪽에 있는 청자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까 성이 마음인데 변하지 않고 또 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다라고 하면 이 정은 감정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 변할 수 있는 거지. 계속 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간의 감정이 7가지가 있다고 해서 네. 칠정이라고 해가지고 희노애락, 애오, 욕 이렇게 7개를 사람이 가진 7개의 감정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거나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던데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아, 아니 그리고 정 그러면 굉장히 잘 쓰는 글자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애정, 음. 그다음에 뭐 정서 그럴 때도 그럴 쓰이고 때도 쓰죠. 예. 실정 뭐 이럴 때도 쓰고. 아, 실정이라는 말은 네. 사실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변하는 정황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초코파이가 네. 떠오릅니다. 오리오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한 거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이라는 컨셉으로 아. 한자 정을 딱 내줘가지고 그때 네. 그리고 색상도 빨간색이 주민들의 호감을 주고 어. 그다음에 정이라는 한자로 굉장히 따뜻하게 되고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초코파이의 그 빨간색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정이라는 말도 사실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시는 네 글자 가운데 성자, 정자 다 네. 나오는데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마음가짐, 성은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적인 것, 또는 정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심리 상태 이런 걸 다 도합해서 네. 성정이다 이런 네. 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면은 네. 뭉뚱그려서 한 단어를 지칭할 수 한 뜻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음. 구별하자면 그런 구별이 안 되는 네네.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럼 일자를 한번 네. 설명해 그 다음에 주실까요? 일자는 네. 이게 첫 번째 지금 이 문장에서는 편안할 일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한자의 자형을 보면 이게 왜 편안하다지 하고 의문이 생기죠. 네. 일단은 토끼를 의미하는 토끼 토자가 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시험 갈 착이라고 토가. 해서 이제 우리 보통 책받침이라고 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할 네. 때 자주 쓰는 부수잖아요. 네. 글자만 보면 토끼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래 의미는 일타라는 의미입니다. 아. 일을 실자. 아, 왜- 잃어버리다. 네네. 그러니까 토끼를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토끼가 도망을 갔으니까 네. 잃어버린 거죠. 아, 토끼 입장에서 보면 잡히지 않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자기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하, 약간 네. 무리인 것 같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편안 일을 일자에서 시작해서 지금 문장에서는 편안한 일자 이렇게 쓰였다. 네. 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연구실을 벗어나서 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도망 나오니까 편안하잖아요. 네, 편안해 네. 보이십니다.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4개의 글자를 해석해 보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고요하고 안정돼 있으면. 안정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도 감정도 편안해질 수 있다. 편안해질 수 편안하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 네. 네, 그다음 4글자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심자인데요. 네. 이건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보통 심장을 네. 상영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는데 갑골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처럼 오, 보이세요? 하트입니다. 하트. 네, 우리가 우리가 서양에서도 하트 예, 심장을 표시할 때 하트 뿅뿅. 네. 네. 그걸 그대로 표현해서 네. 사람의 이제 마음, 아마도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작용, 느끼는 거 그런 게 다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심자는 심장을 상영했지만 확대돼서 이제 마음,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느낄 때 머리로 느낄까요? 이 가슴으로 느낄까요?
글쎄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뇌의 네. 활동이라고 우리가 음. 과학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머리가 아픈 건 다른 원인인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동자를 보면 네. 이 동자는 움직일 동이라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움직이려면 필요한 게 힘이죠. 힘. 예. 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정지돼 있고 네. 힘이 들어가야 이제 움직임이 네. 생기니까요. 그래서 힘력자가 의미 부인 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무거울 중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하고 동하고는 아이동자 사실 뭐 말씀하시는 비슷하기는 거죠? 하지만 네. 예, 모양으로 보면 오늘날에는 무거울 중자처럼 보이지만 옛날 글자를 보시면은 아이동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아이동자가 오늘날의 무거울 중자로 모양이 좀 잘못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 예, 그렇게 돼서 오늘날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을 발음으로 하고 력을 의미로 하는 형성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무거울 중자가 발음 성분이기도 하지만 혹시 의미로 작동한 건 아닐까요? 원래 무거운 거를 네, 무거운 거를 음. 들고 힘을 써서 옮기는 거 음, 그런 것이 옮겨지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으네요. 아니요. 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신자인데 이 네. 신자는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신입니다. 조물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아닌 아,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서주시기의 글자는 보일시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네. 보일시자는 재단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네.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도구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갑골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만 보이는데 네. 이게 무엇이었느냐? 많은 학자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네, 거, 번개가 번개의 치는 모습이라고. 이런 이제 선의 모양을 네네. 뒀던 것이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 번개를 치는 존재, 두려운 존재잖아요. 아. 고대의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과학으로 해석하니까 번개가 쳐도 번개가 치나 보다 이렇지만 사실 그걸 알아도 네. 아주 하늘이 깜깜한데 번개가 이렇게 치면 치고 두려운 막 마음이 사실 들기는 천둥 소리가 하죠. 들리고 막 이러면 비도 네네. 내리고 네. 이러면 그래서 무섭죠. 네, 이 글자는 네. 그런 것을 일으키는 존재를 의미하는 신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끝부분을 구부리면 전기라고 할 때 전자처럼도 보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일종의 전기 내지는 신자 전기를 일으키는 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갑골문에서는 다 있었는데 네. 후대에는 이게 이제 보일시자가 들어가서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을 의미하고요. 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 정신적인 것, 그래서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본문에서는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 정신 말고도 우리가 음. 귀신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네, 그럴 이제 때도.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귀신 그러면 일단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사람이 익히 보아서 알고 익숙하면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인지 모르고 음.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막 네. 깜깜한 곳에서 네네. 그 귀신 체험이나 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일부러 그런 거 하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기구도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귀신을 저도 어렸을 때는 네. 되게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거기에서 한석규가 네. 시한부 네, 인생을 살면서 곧 죽거든요. 네. 죽으면 이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네. 귀신이 되는데 네. 귀신이 되기 이전에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 식의 대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로는 크게 두려운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운데요? 하여튼 그 영화가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재미있어요. 겉에 있는 것은 네. 이게 병질 역자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질병이라고 할 때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네. 병과 관련된 글자는 대체로 이 부스를 쓰거든요. 이제 이게 갑골문에 보시면 이 글자가 사람이 침상 위에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누워서 네. 땀부터 흘려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네. 이제 병과 관련이 있고 네.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가죽 피자니까 이건 네. 그야말로 이제
발음 발음 성분이겠죠. 성분이겠죠. 예, 전체 의미는 피곤하다. 그래서 심동 신피라고 하는 게 마음이 막 움직이면 네. 그 정신이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참 와닿는 말이죠.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안정이 안 되고 네. 갈 때와 같이 이럴까 저럴까만 흔들리면 네. 사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 제가 자꾸 다른 거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그 구절도 있고요. 다른 여러 이제 경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이는 어떤 것을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역시 마음 심자와 정신 신자를 이제 구별해서 네. 이제 그 문장을 만들고 있네요. 네. 네. 아유, 감명 깊었습니다. 네.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네. 성정정일 하면 네. 우리의 성품이 네. 안정이 되면 네. 정서, 감정도 편안해지고 네. 심동심피, 마음이 막 불안하게 움직이면 네. 정신도 피곤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성의 안정과 우리 마음의 동요하지 않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구절이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8글자는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배우실 8글자는 어떻게 되냐면 수진지만 충물의이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내 바로 밑에 쫄병이하고 같이 보초를 서고 있었거든. 둘이 그렇게 한참을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방귀 냄새가 나네. 그래서 내가 그 쫄병이한테 야, 너 방귀 꼈지? 그러니까 자기 방귀 안 꼈대. 그러면서 자기 방귀 안 꼈는데 내가 꼈다고 자기한테 덮어씌운다고 이놈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날씨도 춥고 그래서 네오반으로 그냥 들어갔거든. 근데 네오반에서 막 잘라고 그러는데 근데요. 근데 얘가 심각하게 그러는 거야. 자기 방구 안 꼈다고. 근데 분명한 건 나도 방구 안 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초소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어떤 애가 자기 애인 죽었다고 같이 따라서 자살한 곳이었대요. 그 초소가. 근데 그 병사가 평소에 그렇게 방구를 많이 꼈댄다. 웃긴다. 웃겨? 근데 무서워요. 그래. 어떡해요? 나 내일부터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 아저씨도 귀신 무섭죠? 냄새까지 맡았는데. 뭐 어떨 땐 무섭다가도 어떨 땐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니. 다림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요.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다. 근데 귀신이 방귀도 끼나? 방귀? 낄 수도 있지. 너무 신기하다.